네, 앞서 보셨던 오늘 결과는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 사건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검찰이 브리핑을 열고 꽤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처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도이치 사건 지휘부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수사팀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50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일부를 인용해가면서 불기소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4시간 동안 마라톤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부 촬영이 허가된 모두 발언 부분은 이제 차장 검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예. 비공개 형식으로 부장 검사가 직접 PPT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법리적인 쟁점은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히 다뤘는데요. 예. 김 여사의 입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철저히 수사한 게 맞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한때는 수사팀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포의 편지에 이제 김 여사가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실체를 잘 모르겠다, 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 관련 리포터에서도 다뤘는데 이 검찰이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저희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가 증권사 직원이 이 주포와 연락을 한 지 7초 만에 매도가 또 체결되지도 않았습니까?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계좌,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계좌인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예. 6개 계좌가 이용이 된 것으로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중에서 3개 계좌를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신증권 계좌는 주포가 이제 직원에게 직접 매도하라고 연락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실제로 이제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예. 통정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에게 직접 시세 조정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고 김 여사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제 의사 연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네, 오늘 검찰은 브리핑에서 전주 손모 씨뿐 아니라 다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방조범들과 김 여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번에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 씨 외에도 다른 3명의 방조범 사례를 추가로 들였는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 권모 씨, 이모 씨, 이렇게 3명의 방조범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방조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의 사례인데요. 2만 주 정도 가지고 해볼까? 자전 거래의 약자죠. 자전인 거냐? 1,000주 잡았는데 들어오면 더 잡겠다. 4,700원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이 정도에 못 돌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구체적인 금액과 규모를 언급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김 여사는 투자 전문 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라고 검찰은 설명을 했는데요. 도이치 사건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모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는 주포의 진술, 주식 거래 당시 두 사람 사이 시세 조정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예. 뭐 마지막 이제 정황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 그 검찰이 증거를 좀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까? 네,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차 수사팀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커버나 컨텐츠죠. 이 기획사가 대기업의 부정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결국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검찰은 다시 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4년 반 동안 결국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팀은 강제 수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10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강제 수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거지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는지 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상세히 추적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주가 조작 공범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보통 범죄에 관련된 수익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찰이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도 시세 조정의 수익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은 이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분석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모두 범죄 수익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해당 기간에 정상 매매와 통정 거래가 섞여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 조사가 이뤄졌고요. 한 차례 비공개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2021년 12월에 1차 서면 조사가 바로 진행이 됐고 지난해 7월에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7월이죠. 김 여사의 그 비공개 대면 조사가 이뤄질 무렵에 2차 답변서를 받았다고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올해 7월에 받은 2차 답변서 분량이 한 70페이지 정도 안팎이라면서요. 예.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질의하는 정도로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총 6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검사들끼리만 이른바 레드팀으로 불리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예. 굳이 왜 필요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반반 정도로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적인 관심과 이제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수사팀 말고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예.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명분 가방 사건과 달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검찰총장이 현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인 만큼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할 수도 없었는데요. 국민적 논란이 이제 큰 사건이라서 불가피하다면 처분 과정에서 논리를 더욱더 철저히 다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혐의가 따라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나오면서 좀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양새인데 내일 또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는데 어떤 쟁점을 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수사 지휘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될 만큼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잇따라 지난 명품 가방 사건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서 이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누가 언제라도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특검 공세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